시원하고 한편으로 고 그실처럼 말씀드린 경수님 도네이션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오리입니다. 배터리 아저씨 그래요, 잘 가시고요. 네, 또 그냥 홍보이사는 그만두셨어도 또 뭐 유튜버로서 활동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민승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민승님 감사합니다. 네, 민승님 저번에도 한번 후원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LMF 그 실적 설명회 주요 내용이 떴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저번에 컨퍼런스 콜이 있었을 때 그 내용들을 요약하고 플러스 그 뒤에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진 않았는데 제가 약간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그냥 멤버십 영상으로 돌려놓고 올려놓지는 않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올렸으니까 저도 같이 내용을 볼 수 있다. 내용을 보시죠. 매출 및 손익 현황이 나와 있는데 1분기 매출액 1조 3천억, 제가 이제 1조 4천억이라고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6%, QOQ 전 분기 대비 11% 달성했다. 물론 이게 전년 동기 그리고 전 분기 대비 좋은 실적을 냈지만 중요한 것은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하회했기 때문에 아쉽다, 매우 아쉬웠다라는 게 사실 주주들의 의견이죠. 주주들의 판단이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실적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환율 하락이다. 작년 4분기 때 평균 환율이 1362원이었고 이번 1분기 때 평균 환율이 1274원이었으니까 환율이 하락한 건 맞다. 그에 따라서 매출이 좀 꺾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수출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도 좀 꺾일 수 있고, 그쵸? 그리고 거기 플러스 원재료 레깅 효과, 4분기 높은 환율로 원재료를 매입했고 1분기 때 낮은 환율로 매출을 했기 때문에 매출총이익이 좀 압박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IR 아까 5시 20분쯤에 연락을 드려서 문의드려봤어요. 또 혹시나 그 외에 다른 이슈는 없었냐, 이게 가장 크다, 이렇게 좀 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민승님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주가 상승에 따른 저환사채 약 50만 주의 평가 손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저환사채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저환사채에 따라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이 발생되는데, 이 622억 원은 절대 현금 유출이 없는 거다. 회계적인 손실이다. 이 부분을 제발 꼭 기억해 주시고, 어떤 다른 유튜브, 저도 이제 LMF 유튜브를 한 번씩 찾아봐요. 근데 어떤 유튜브들을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회사에 큰 악영향이 있는 손실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다. 현금 유출이 없는, 전혀 문제가 없는 손실이니까 여러분들 제발 저환사채에 따른 평가 손실에 대해서 너무 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아이고 경수님 감사합니다. 예, 민수님. 네.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후원을, 네, 경수님 감사드리고, 네, 민승님 감사드려요. 다들 갑자기, 예. 예, 밥밥님. 아이고. 오늘 무슨 후원데이인가요? 네,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밥밥님. 카톡방은 1년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실시간은 처음 봐요. 영상은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LMF 관련한 유튜버가 얼마 없는데 열심히 지속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오늘 저 도네이션 이렇게 터지는 거 처음 봤어. 미치겠네. 예, 춤 한번 춰야겠나? 춤이요? 네, 예, 거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제가 많은 후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라이브를 하면서 약간 좀 기분이 되게 이상한 날이네요. 근데 여러분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사실 뭐랄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건 사실 LMF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리는 건데 주가가 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종토방에서 욕도 많이 먹고 또 유튜브에서도 댓글로도 욕을 많이 먹고 하니까 이게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 난 내 주식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자주 올리는 것 뿐인데 이게 또 주가가 그렇게 가지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좀 있는 거죠, 저도. 제 강남우리 단톡방 같은 데서도 좀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주가가 좀 같이 오르면은 기분 좋을 텐데. 그쵸. 그래서 저 안 울죠. 안 울고요. 예. 여러분 이제 그만 감성에 젖고 아무튼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일단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늘의 주요 내용이니까 한번 이제 제가 좀 감성에 좀 젖어죠. 아무튼 저한사채에 따른 평가 손실은 문제가 안 되는 금액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종 고객사의 1월 이제 테슬라가 올해 그 중국에 춘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춘절이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공장을 잠깐 가동했었다. 그래서 LMF 출하량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이벤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LMF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나가면서 얘기할게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캐파 확대에 따른 시설 및 운영자금 차입금 증가. 이번에 이제 EB 발행 잘 됐고 뭐 EB 발행에 대해서 아직도 호재냐 악재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저금리에 연 2.5% 금리로 6천억을 땡겨올 수 있다라고 하면 사업을 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1억 빌리기도 힘듭니다. 사실 이 세상이 돈 빌리는 게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6천억을 연 2.5%로 금리를 발행했다? 금리로 6천억을 땡겨왔다? 이런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이건 호재죠. 그리고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통형 EV 수요 확대로 QOQ 매출 성장률 11% 달성했다. 근데 이거는 뭐 원통형 EV는 뭐 어떻게 보면 LMF의 뭐 미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와 연관된 부분일 테니까. 자,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이어갈게요. 1분기 저조한 출하량 및 하반기 불확실성 반영하여 연간 출하량 가이던스 조정.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을 볼 때 녹음된 파일을 봤을 때 원래 이제 YOY 40% 이상 정도로 보고 있던 회사가 좀 경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수요가 예전 같지 않네. 좀 불확실하네. 이래서 35%에서 40%로 수준을 좀 낮춘 거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쉽지만 그 이후의 내용들은 아직도 많다. 그러니까 이번 2023년도 실적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후로도 먹을 건 많다. 그 외적으로 그 이유가 아니라 그 외적으로 먹을 건 많다. 기대감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고요. 미리 뒤에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이제 QOQ 분기 대비로 성장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영업이익은 원재료 가격 변동과 환율 변동이 큰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좀 여전히 좀 약간 좀 말을 돌려서 할 줄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작성하셨을까 이거? 작성하신 분 잠깐 얼굴 뵙고 싶은데 아무튼 뭐 IR 팀장님의 뭐 손을 거쳤겠죠, 결제를. 근데 이런 거 표현할 때도 사실 좀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쵸? 이런 거 꼭 굳이 이런 거 얘기를 하신다. 불확실성 문제. 근데 이래서 좋아요. 이래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참 솔직하네, 진짜 솔직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IR 팀장님 뭐 결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 이거 좀 말을 좀 순화해서 조금 돌려서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조심해, 하지만 우리 회사 좋아, 우리 회사 좋긴 한데 조심해, 그래도 조심해라, 이런 느낌이라서 참 미워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죠. 자금 운영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자금 조달. 그래서 이번에 EB는 교환사채는
나쁘지 않았, 정말 좋았다. 호재다. 저는 아직도 호재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물론 존중합니다. 네 번째, 리튬 사업, 전구체 사업 등 LNF의 클로즈드 루프 체계 구축 순항 중.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수직 계열화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컨퍼런스 콜 얘기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국내에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계획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거 이후에 내용이 나오니까 이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환율과 원료 가격 변동 등 사업적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이나 계획대로 2026년 캐파 40만 톤 확보하여 전 세계 양극재 시장 점유율 10% 달성 목표 얘기가 나왔고요. 사실 LNF가 이 캐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2만 톤까지도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서, 왜냐면 과거에 LNF가 항상 뭐 예를 들면 2024년 20만 톤이다 라고 원래 세워놨던 뭐 캐파가 내년 다음 해에 되니까 20만 톤이 아니라 22만 톤 뭐 이런 식으로 캐파가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캐파가 더 커질 여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 조금 더 높게 캐파를 잡아도 무리수이진 않을 것 같다라 생각하는데, 근데 저도 일단 목표 주가를 정할 때는 너무 과하게 잡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도. 이거 캐파 40만 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증권사 레포트에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좀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한나 연구원, 그 유한타의 이한나 연구원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30만 톤 아니다. 제발 우리 40만 톤이다. 좀 반영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면 이제 이렇게까지 떴는데 또 보고서에 30만 톤이라 적는다. 제가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 이한나 연구원님께 전화 한 통 할게요. 그 증권사 레포트 보면은 연락처 있거든요. 연락처라든가 그 메일에 제가 꼭 남길게요. 캐파 40만 톤입니다. 40만 톤, 40만 톤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 양극재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IRA 세부 법안 이후에 미국 투자 필수성이 감소되었으나, 이 부분은 주총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에 있다.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어느 정도 좀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는 점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LNF가 혼자 나가는 거는 좀 아직도 여전히 전 좀 불안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미국 진출 혼자 해서 잘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좀 그 현지 사정을 그래도 잘 알고 현지 네트워크가 좀 갖춰져 있는 회사와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돈을 좀 나눠 갔더라도 수익을 좀 나눠 갔더라도 같이 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영업에도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가서 잘 되면은 뭐 혼자 그 돈 다 갖는 거겠지만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측면에서 현지 고객사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뭐 현지 고객사. 그래서 미국 인건비 등 비용이 높으므로 자동화 등,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뭐 테슬라를 보면은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대단한 게 뭐예요? 자동화 아니겠어요? 물건을 찍어낼 수 있는 거. 적은 비용으로. 그래서 미국 인건비가 높으니까 자동화 등 수익성 확보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 후에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거는 전 너무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지금 시장이 양극재를 원한다라고 해서 야 일단 캐파 엄청 키워, 이게 아니라 그래도 따질 건 따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현재 트렌드에 알맞는 문구라고 생각은 합니다. 트렌드에 알맞죠, 자동화. 그래서 수익성을 포기하면서 미국 진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저는 올바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이라는 표현이 맞나?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최근 원재료 및 환율 반영하여 매출 가이던스를 좀 조정했다. 2023년 6.2조 원에서 6.7조 원. 네. 지금 네이버 컨센을 보시면요, 잠깐 켜놨는데 지금 네이버 컨센이 6.5조 원이거든요. 6.5조 원. 근데 이제 LNF의 가이던스는 6.2에서 6.7조 원. 그래서 한 6.5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그 증권사 컨센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 컨센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이제 뭐 주주총회에서 7조 원까지 얘기 나왔었는데 7조 원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뭐 나름 빠르게 좀 대처한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하죠. 이 부분 좀 아쉽죠. 그래서 이 8번과 1번 부분은 좀 아쉽다. 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아쉽다. 네, 그래도 솔직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주요 사항 관련해서 이제 Q&A 부분이 있어요. Q&A 부분. IR, PR 강화 관련. IR, PR 강화 관련.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주주총회 때 거의 한 30분? 30분 좀 오반가? 한 20분 정도를 계속 주주분들이 얘기하셨던 게 그거예요. 야, 우리 배터리 아저씨 봐라. 어? LF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LF 뭐 하고 있냐? 야, 뭐라도 좀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대표님도 그때 적당히 수용하겠다.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경쟁사 대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얘기를 사실 훨씬 더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아니 근데 여러분 노력했잖아요. 제리H님 지금 보면은 LF가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쵸? 그리고 말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LF가 바뀌고 있다고요. 실제로 바뀌고 있다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력 채용이 지속되고 있으면 회사의 현황 및 시장 소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그래서 신규 미디어, 월보, 뭐 유튜브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만약에 LF 담당자님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 저 공짜로 하겠습니다. 저 공짜로 할 테니까 영상만 주세요. 영상만 주시면 저 퇴근하고 이거 무조건 공짜로 할게요. 그래서 혹시나 LF 담당자 뭐 직원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강남홀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인력 채용 및 컨텐츠 제작 시간이 다소 소요되나 제가 시간 쓸게요. 제 시간 쓸 테니까 저한테 주세요. 제가 만들게요. 최대한 빨리 준비할 예정이다. EB 발행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4억 불 발행 예정이었어요. 그쵸? 원래는 4억 불이었는데 이게 5억 불로 바뀐 거잖아요. 교환사채 발행 관련해서. 그래서 투자자의 많은 수요로 오버북 빌딩이라고 적혀있네요. 오버북 빌딩. 그래서 발행 총액 대비 3배 이상 되며 5억 불로 증액을 하였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그리고 채권 첫 발행 및 해외 등급이 없는 상황임에도 한국에서 최초로 7년 만기 5년 풋옵션이죠. 풋옵션. 그래서 성공하여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3억 불은 시설 투자하고 2억 불은 원료 구매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뭐 2억 불을 운영 자금으로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불만 또는 뭐 이렇게 뭐 욕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거죠. 네. 원료 구매 자금이 뭐 이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쵸? 해외 진출은 확정적이다. 확정적인데, 그러니까 해외 진출은 할 것인데 고민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 임금 고려, 최대한 수익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준비 중이다. 그 최수환 대표님이 주주총회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가 해외 진출하는 순간, 준공되는 순간부터 바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그만큼 신경을 잘 쓰겠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해외 캐파를 늘리는 게 아니라 캐파하고 공장 가동되면은 무조건 수익화 하겠다. 그래서 임금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수요를 그만큼 잘 맞춰서 준비를 해서 가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자동화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력관리, 수요 문제 등 해결을 위해서 자동화 TF를 구성하여 매주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했던 얘기지만 제가 주주총회 영상을 진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주 단위로 항상 회의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회의 많이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면 또 좋은 소식 그냥 뭐 많이 들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대를.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 대응을 위해서 여러 의사결정을 진행하지 않음. 그쵸?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가의 뭐 급등락을 위해서 뭐 우리 회사가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욕을 많이 먹었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 때문에 종토방이나 이런 데서 LNF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정확히는 대표님이 좀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자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이런 면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지만 또 애정이 가는 게 LNF가 아닌가. 이게 LNF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수익성 증가가 EPS 상승으로 연결되며 밸류에이션도 좋아짐. 이게 사실 제가 LNF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정확히 이거죠. 회사가 수익성 좋아지고, 매출 좋아지고, 수익성 좋아지고, 그게 결국은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좋아지게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대하고 있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튬 사업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보도자료가 나간 것처럼 이제 친환경 수사 리튬 생산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저희가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가 탄산 리튬을 수사 리튬으로 바꾸는 거. 이제 에코프로가 이것 때문에 좀 이슈를 많이 받았죠. 에코프로가. 그래서 탄산 리튬을 수사 리튬으로 바꾸는 것. 이 기술이 아니라 LNF가 하는 것은 수사 리튬 생산 공법이다. 그래서 정제부터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업스트림 투자를 하고 수직 계열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업체와 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전구체 사업 쪽 보면은 LNF는 IRA 적용 물량 대응을 위해서 국내에서 조인트 벤처 형태로 수직 계열화. 제 말 거꾸로 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리튬 사업이 아니라 이 전구체 사업이 국내 사업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전구체 사업이 국내에서 조인트 벤처 형태로 수직 계열화를 검토 중에 있다. 그쵸? 조인트 벤처는 국내의 기업들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신규 사업 모두 파트너사가 있기 때문에 시점을 단독으로 말씀드리긴 힘드나 올해 발표할 것. 회사가 정말 이 법인이 잘 크기 위해서 최적의 시점 그리고 최고의 수익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또 뭐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기다릴 뿐이죠. 또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잘 크는 게 잘 크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우리가 뭐 막 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기다려볼 만하지 않을까. 믿을만한 회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투자 현황 업데이트를 보자면 근데 뭐 맨날 쫀다고 되나요? 좀 기다려주는 미덕도 있어야죠. 항상 기다렸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켜보죠. 앞으로 이제 LNF가 더 그만큼 잘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업스트림 투자, 국내 투자 모두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토지 매입 단계에 있다. 토지 매입.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계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벌써 실행 단계에 있다. 실행.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조만간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겠구나. 올해 발표할 수 있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전업투자자 아닙니다.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품 개발 로드맵을 보시면은 프리미엄 볼륨, 엔트리, 그리고 세그먼트로 나눠서 제품이 개발되고 있고, 프리미엄용은 NCMA 90, 그리고 2024년부터 95% 이상의 제품이 출하될 예정이다. 근데 이거는 그냥 얘네가 기술력만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LNF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시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배터리 아저씨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LNF는 분명히 고객사와 카 OEM사 또는 배터리셀사와 고객사와 얘기를 하면서 기술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요가 있으니까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저처럼 계속 들고만 있는 전업 투자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전업 투자자들은 이제 순환이 빠르시죠. 이번에 곧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그 단가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다려 보시면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냐 생각 들고요. 하이니켈 원통형 제품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엔트리 제품은 LFP가 준비되고 있고, LFP는 셀업체 및 자동차 OEM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LFP를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사에서
요청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양산 단계가 끝나면은 매출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단결정 코팅 기술과 관련해서 CAMX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점, 양극재 업체로는 최초 이는 단결정 양산이 준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동차 이 양산에서 하이니켈 같은 경우도 90% 이상 하겠다라고 하는 양극재 업체들은 많은데 실제로 양산하고 있는 업체는 LNF밖에 없다.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양극재 업체 중에서 제리 H님, 네, 그리고 신규 고객사와 관련해서도 얘기 나오는데 자동차 OEM 등 신규 고객사 확보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2025년 이후로는 자동차 OEM 고객사가 3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동차 OEM 고객사가 여러분들 배터리 셀 회사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OEM 회사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겠다. 30% 이상을 목표로 포션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떡하면 목표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이 회사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한편으로는 야 중간에 배터리 셀사를 안 끼고 바로 OEM사와 직납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그 기술력이 있고 또 자신이 있는 업체라면 당연히 고객사와 자동차 OEM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입지에 있어야 된다. 이게 1등 회사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관점은 다르겠지만요. 제 생각을 강요를 하고 싶진 않아요. 회사 방문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네, 모든 주주분의 방문은 불가능하나 장기 투자자분 위주로 먼저 오픈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고작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저는 1년밖에 안 되는데 무영님을 꼬시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그 LNF 그 컨퍼런스 콜 영상을 올렸었는데, 사실 그 영상 이후에도 증권사에서 이제 문의를 주신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못 올렸었고, 근데 이렇게 딱 이제 Q&A로 딱 올려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한번 볼게요. 레드우드 조인트 벤처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제 아마 이거는 개인 주주분들이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양사간 수천억씩 투자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양사간 윈윈 구조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IRA 법안이 양극재 진출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는 길어지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LNF가 우위에 있다. 협상적 우위에 있다. 우리가 LNF가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다. 원래는 조금 아쉬웠는데 지금은 좀 별로 아쉽지 않은데 이런 협상 위치에 있다라는 걸로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별도로 해외 진출은 단독 진출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조인트 벤처 했으면 좋겠다. 단독 진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두 번째, 단결정 기술 경쟁 우위 및 경쟁 현황 질의. 근데 만약에 LNF가 단독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제발 사기만 안 당하게 해주세요, LNF가. 네. 그리고 단결정 기술 경쟁 우위 및 경쟁 현황 질의 해서 이제 니켈 함량이 90% 이상의 제품은 대량 양산을 하는 업체는 LNF가 유일하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LNF 같은 경우는 다결정이 아니라 단결정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단결정 또한 니켈 함량이 90% 이상으로 양산하기 쉽지 않으나 LNF는 내년 양산 일정으로 준비가 완료되었음 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또 퀄리티가 올라간다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증가 원인 2분기 손익 영향 질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재고자산, LNF 재고자산에 대해서 그 증권사 어디였지? 현대였나? 아무튼 어디선가 이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이번에 컨퍼런스 콜 할 때. 그래서 1분기 출하량이 20% 증가 예상으로 원료 배입이 많이 되었었고 1분기 때. 근데 아까 1분기 때 출하가 생각만큼 많이 안 됐었죠. 많이 안 됐었고, 그래서 원료 배입이 많았는데
2분기는 리튬 가격 하락이 반영되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나 5월과 6월 리튬 가격 인덱스가 올라간다면 손익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그리고 캐파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 페이스에 맞춰서 재고 자산도 늘어난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기 회사가 여기 LNF라는 회사가요. 저번에 실적 리뷰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여기가 2021년도에 1조 9,700억이었고요. 작년에 3.8조 4조 1조였고 4조였어요. 그리고 이제 7조 가까이 매출을 찍습니다. 재고자산이 그에 비해서 늘어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하죠.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거를 이 재고자산이 매출만큼 증가한 것도 아니고 매출이 4배 뜨는 동안 재고자산은 4배도 안 되게 떴어요. 그거를 문제 삼을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얼굴 스쳐 보이는데 화나네. 쌈팡님을 위해서 잠깐 쌈팡님 여기 배터리 아저씨 그만두셨대요. 회사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은 교환사채 EB 발행 후에 70만 주 공매도로 추가 폭락이 시작되는데 대응 어떻게 하겠냐. 이 부분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일요일날 그 교환사채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딱 정확히 그 내용이고 채권 매수자들은 향후 43만원대의 전환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한 상태다. 그쵸? 근데 채권 형태로 주가가 반대로 움직일 때는 손실이 인식이 되므로 매수한 채권 중 30에서 50%는 반대 포지션으로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한 해지를 하게 된다. 이걸 찾아보니까 그 이제 제 주변에 그 CFA 레벨 3를 따신 형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형 델타 엣지가 뭐야? 네. 딱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이제 43만원대로 매수한 상태라고 하면은 이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해지 용도로 공매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보면서 그럼 이게 그렇게 뭐 부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구나.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최근 교환사채를 발행 후에 공매도가 급증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제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으니까 그 내용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결정이 높은 가격 및 고전압 제품의 사용 여부. 그래서 단결정의 장점은 안정성과 수명 부분인데 단결정 크랙이 덜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비싼 가격을 치르며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 일부 비율로 다결정 구조와 섞어서 쓸 것이다. 그러니까 단결정만 쓰는 게 아니라 다결정이랑 섞어서 같이 쓸 것이다. 왜냐면 단결정만 쓰게 되면 비쌀 테니까 셀 업체 입장에서. 그리고 향후에 생산 단가가 내려가면서 점차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구조가 단단하기 때문에 다결정 제품보다 고전압에서 좀 더 유리하다. 주주총회에서 언급된 연재물 관련 질의. 이 사실 제 영상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게 LNF 아직 3발 남았다 이거였거든요. 3발. 그 3발 때문에 또 욕을 많이 먹기도 했는데 보시죠. 연재물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연재물. 공시는 법적 구속력 등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거래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공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거래 상대방이 있기에 일방적으로 발표는 불가능하나 해외 진출과 클로즈드 루프 사업 관련하여 올해 공시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해외 진출 그리고 클로즈드 루프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것 좀 기다려보죠. 또 좀 기다리다 보면은 사실 뭐 LNF가 한다고 해놓고 안 했던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보죠. 기다리면 되지 뭐. 힘들 거 있나요? 기다리는 게. 내 할 일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소식 나오는 것이고. 그쵸? LFP 사업 진행 방식 질의. 그래서 LFP의 사업 진행 방식은 아직 미정이다. 단독으로 할지 조인트 벤처로 할지 아직은 미정이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죠. 단독으로 할지 조인트 벤처로 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데 다만 LFP는 하이니켈 대비하여 양산 난이도가 쉽다. 난이도가 낮고 LNF는 양산 능력에 대한 굉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 그 최수환 대표님이 주주총회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수율이었어요. 수율. 우리가 공정
뭐였더라? 공정 기술력이 있다? 뭐였지? 아무튼 뭐 우리가 수율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최고의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대단한 자신감을 보였었고, 이번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온 부분이죠. 공정 기술력이라고 하셨던가, 표현을 정확하게? 그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공정 기술력? 그리고 중장기 캐파 확대에 대한 수요처 질의. 그래서 LNF는 어느 정도 물량 합의가 완료돼야, 물량 협의가 완료돼야 캐파 확대를 발표한다. 우리가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제가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주총회에서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제발 계신다고 해주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이거 LNF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는 뭐 71만 톤, 포스코 케미컬은 뭐 60만 톤 얘기하고 있다. 2030년, 뭐 2027년 해서 LNF는 왜 그런 게 없냐? 경수님 기억하신다고요? 또 경수님이 그때 또 제 옆에 앉아 계셨거든요. 제 옆에서 같이 주주총회를 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최소한 대표님 답변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LNF 캐파가 보수적으로 잡혀 있구나.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에코프로 최근에 90만 톤까지 캐파 올렸어요? 네, 오길창님 제가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90만 톤, 예를 들어 저렇게 90만 톤, 70만 톤 질러놓고 생산이 안 되면은 또 나중에 2027년 가서 야 미안해, 우리가 70만 톤 잡아놨었는데 하다 보니까 60만 톤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일단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올려가는 게 사실 주주 입장에서 마음이 편안하죠. 기쁘기도 하고, 그쵸? 그쵸? 피터린치님 그 말씀이 딱 맞아요. 진짜 허니버터칩 얘기가 비유가 딱 맞습니다. 지금 막 물 들어온다고 해서 캐파 막 마음대로 늘려놨다가 나중 가서 수요가 예전 같지 않네? 이러면은 답 없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공장 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LNF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답답하긴 할 때가 있는데 좀 답답할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신뢰할 수 있다. 그래도 믿을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요새 마무리가 믿을 수 있다 이러는데 실제로 제 진심이고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객사와 물량을 협의하고 나서 캐파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LNF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흥 종교라고요? 근데 저는 LNF를 종종 댓글에서 사랑에 빠졌네 마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인데 저라도 좋아해 줘야죠. 근데 제가 제 채널에 대해서 또 저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 사랑에 빠지지 않았고요. 저는 언제든 제 목표 주가가 오면은 매도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무슨 LNF에 사랑에 빠진 남자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의 목표 주가가 올 때까지 기다릴 뿐인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정말로. 그리고 장기 공급 가능성 관련 질의. 고객사도 하이니켈이 필요한 상황이고 LNF도 당사의 하이니켈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고객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논의가 잘 되고 있음. 이게 서로의 니즈. 네, 결국 그 니즈가 이제 일치하면은 매출이 또 폭발할 것이다.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어쨌든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단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이만큼까지 좋은 기술력을 좋은 순도 높게 만들 수 있어, 문제 없게 잘 만들 수 있어, 이거는 항상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지 그 기회는 언제든지 올 것이다. 내가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온다. 기다리면.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중장기 계약은 2022년 7월에 이미 계약 금액이 초과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하는 잘 되고 있다. 사실 그 LNF 제 저번에 실적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현재 SK 이노베이션밖에 없어요. 현재 SK 이노베이션밖에 없는데 원래 여기 아래쪽에 한 줄 더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었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 이번에. 그래서 어디 갔어? LG 에너지 솔루션 어디 갔지?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끝났다. 끝나고 지금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재계약 단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극재 쇼티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그걸 납품하고 있는 LNF가 있다라고 하면은 LNF가 그래도 조금 더, 그러니까 완전 뭐 갑은 아니 뭐 슈퍼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협상에 있어서 좀 유리한 측면에 있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계약이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2분기와 3분기 ASP 평균 판가 질이, 그래서 523 제품과 NCMA 90을 분리하여서 봐야 되는데 원료 사급의 구조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 등락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 판가는 가장 알기 쉬운 게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공시 떴겠다. 봐볼까요? 지금 공시 떴거든요. 에너지 솔루션. 지금 딱 보면 되겠네. 5월 15일날 LG 에너지 솔루션 분기 보고서가 떴고요. 두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원재료 가격 보시면은 여기에 뜨죠. 여기에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이 부분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진 잠깐 확대해 드릴까요? 잘 보이시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 주요 매입처 LNF 등에게 소형 애플리케이션용, 그러니까 뭐 소형 어플리케이션용 양극재지만 양극재를 얼마에 사오느냐 보면은 이렇게 사오고 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키로당 21불, 그리고 작년에는 키로당 43불, 올해 1분기 때는 키로당 46불. 그래서 뭐 그 높은 증가폭은 아니고 사실 거의 뭐 플랫한 수준으로 양극재를 사오고 있구나 LNF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향 공급 가능 질의, 해서 고객들 관련 사항은 당사가 언급하기 곤란함. 다만 고객들과 오랫동안 테스트가 잘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현대차예요. 근데 현대차가 우리 그 배터리 만들던 또 그 배터리 양극재 납품하던 회사 같이 연구했는데 거래는 포스코 케미컬과 하자. 이러지는 않겠죠. 인간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있죠.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정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하여튼 오랫동안 그 양극재 기술에 대해서 맞춰왔을 텐데 그거를 갑자기 다른 고객사와 한다? 이러긴 쉽지 않죠. 반도체처럼 뭐 이거 메모리 빼가지고 SK 거 빼가지고 삼성을 끼울 수 있다,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은 저는 떨어진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바에 의하면 양극재라고 하는 것이 같은 뭐 NCMA 90%, 니켈 90%를 하더라도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뭐 현대차에서 다른 걸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뭐 현대차 뭐 납품 가능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오길창님께서 넌 너무 편파적이야. 예, 제가 편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LNF에서 Q&A 나온 부분을 읽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5년, 2026년 공급 과잉 레포트 및 마진율 관련해서 질의된 부분인데요. 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LNF는 최소 70% 이상의 판매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증설을 하고 있다. 캐파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앞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보수적인 캐파 확장이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보수적인 캐파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좀 아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좀 신뢰를 주는 표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 아빠렐라님 하이요. 아빠렐라님. 올해 해왔단 말은 증량 테스트까지 진행해왔다는 말이고, 증량 테스트 할수록 타사 대체가 힘들단 말이군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도 오랫동안 테스트가 잘 진행되었음. 이게 이 업체를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다.
거래가 될 가능성이 너무하다, 높다, 그렇게 믿게 된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역시. 그리고 다음 내용 읽어보면 2026년 40만 톤 캐파는 전 세계 양극재 점유율 10%가 되고요. 하이니켈 시장 25% 이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물량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양극재는 쉽게 대체가 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여기 나오네요. 양극재는 쉽게 대체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것 빼서 저거 끼면은 바로 가능한데 양극재는 그게 아니다. 그리고 IR에서도 확인했었고, 그때 배터리 뭐였죠? 배터리 박람회 갔을 때도 그때 연구원 분께 제가 직접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양극재는 바로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시간을 기울여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쉽게 바뀔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현대차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현대차와 오랫동안 테스트했는데 양극재는 쉽게 대체가 되는 제품이 아니다. 이런 부분, 자동차 OEM 셀 업체와 오랜 기간 함께 개발을 하고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업체가 중요하다. 현실적인 양극재 기업의 마진율은 미드 하이 싱글로 예상된다. 미드 하이 싱글이라고 하면은 한 8, 9% 정도죠. 8, 9%. 그래서 마진율보다는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절대적인 수익이 커진 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생각하셔야 될 게, 양극재 단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매출 좀 꺾인다고 해서 얘네 수익이 확 이렇게 꺾이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캐파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출하량이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은 좀 이상한 뉴스들이 안 흔들리게 됩니다. 되게 불필요한 뉴스에 흔들리시는 분들 되게 종종 보거든요. 근데 흔들리실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까지 걱정을 하실까? 네, 출하량이 중요하다. 출하량.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진출이 필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 배경, IRA로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자동차 OEM 및 셀업체들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요청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OEM사가 또 셀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얘네들이 요청을 하니까 우리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IRA 수혜 시 한국보다 높은 마진도 가능해 보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문제가, 저는 사실 최수환 대표님이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 생각을 못 해봤어요. 주주총회 갔을 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맞네, 정권이 바뀌거나 예산이 바뀌면은 이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 못 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 못 해봤었는데, 그러네, 정권이 바뀌거나 예산이 바뀌면은 해외 진출이 또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거 전 주주총회 때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미리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고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또 그렇게까지 인사이트가 있지는 않아서 듣다 보니까 이 말이 맞네, 이 말 중요하네,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출할 것이다. 그래서 보조금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신감의 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해서 굉장한 자신감이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분기 ASP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한 질의. 전체 ASP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사급구조인 NCMA 90 제품의 ASP만 상승을 했다. ASP는 이제 판매 단가죠. 판매 단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를 의미합니다. 이런 거. 평균 단가. 어디 갔냐?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NCMA 쪽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는 작년에 리튬 가격 상승 시에 반영되지 않았던 ASP가 고객사의 리튬 계약 갱신에 따른 원재료 사급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되게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포스코 퓨처엠 실적 발표 시에 사급 계약 변동으로 인한 일회성 재고 손실이 포함되었다고 발표했다. 근본 사급 구조 변경 시 이 부분도 동일하게 반영된 것인가? 이건 무슨 내용이지?
그러니까 포스코퓨처엠이 사급,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광물, 그 뭐지? 사오고 있는 그 계약이 변동되어서 재고 손실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포스코퓨처엠. 근데 이번에 LNF가 사급 구조를 바꿀 경우에 리튬에 대해서 이 부분도 동일하게 반영된 것인가요? 물어봤고요. 동일하게 일회성 재고 손실이 3, 4월에 걸쳐서 약 150에서 200억 정도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사급 계약 변동으로 5월부터 인상된 원재료 가격이 ASP에 반영되나 5월달부터 반영이 되는데 원료는 3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입고가 제조되어 2달 동안 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래서 3, 4월에 걸쳐서 일회성 재고 손실이 한 150에서 200억 정도 반영되니까 네, 이익 수준이 네, 이익 수준이 네, 150에서 200억 정도 깎인다라고 봐야죠. 네, 깎인다라고 일단 이거 잘 기억해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때 지금 20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네, 이번 2분기 실적 때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사급 구조는 계약 기간 동안에는 리튬 이걸 왜 내가 읽고 있어야 돼? 네. 사급 구조는 계약 기간 동안에는 리튬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손익에 영향이 없지만 계약 기간이 변경되는 시점에 2달 동안 노출이 발생. 이런 부분이 있네요. 전 몰랐던 부분이에요. 몰랐던 부분인데 근본 리튬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갱신되어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원래 계약 기간 동안에는 리튬 가격이 변동하면은 그쵸? 이게 그에 따라서 이제 ASP에 반영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죠. 그대로 다 반영될 테니까. 근데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때는 또 계약을 갱신해야 되니까 그 갭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2달 동안. 제품별 마진은 킬로그램당 달러로 고정 마진으로 그쵸? 제품별 마진은 중량별로 중량에 따라서 고정 마진을 남기는 상태인데 원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이라고 하면은 수익성도 변동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중량별로 마진을 남기기 때문에 이 원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우리는 마진이 일정하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환율은 영향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는 이게 이렇게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계약 기간이 사급 구조를 바꾸게 되면 사급 구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영업이익률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2분기에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마지막 장 읽어보면 목이 좀 아프네요. 거의 목이 좀 아프고 주주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끝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말씀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여 회사 발전에 누가 될 수 있는 과한 언사나 표현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LNF 너무 욕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다라고 판단해서 선택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욕하기보다는 좀 믿고 기다려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썸네일이 LNF가 달라졌어요 잖아요. LNF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적절한 비판, 약간 애정이 담긴 비판을 하셔야 된다. 욕보다는 애정이 살짝 느껴지게끔 비판을 해야 한다. 오늘 에코프로 친구랑도 업무에서 아까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사실 그 친구를 위로하는 게 너무 웃기긴 한데 사실 그 친구는 이제 에코프로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거고 저는 뭐 오르지도 않고 이렇게 좀 된 거라서 제가 그 친구를 위로할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떨어졌길래 위로를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배터리 아저씨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퇴사하시고 유튜브에서 많이 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진짜 그 라이브 오셔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 채널 항상 후원해주시는 공수님, 이영옥님, 바이스님, 스윙장이님, 그리고 성민초님, 김다경님, 광저우리탕님, 아빠렐라님, 그리고 종석이님, 루피님, MG님, 하지무님, 남혜연님, 심플와이님,
데디소소님, 김진영님, 그리고 무식은 제아님, 미스터진님, 쌈팡님, 그리고 순이TV님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